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머릿속에 본능을 따르는 파충류의 뇌, 그 위에 이성을 가진 인간의 뇌가 있어서요. 아, 그 둘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이야기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는 이 원시적인 뇌를 이성으로 꽉 누르지 못할 때 생긴다는 되게 그럴듯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지도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뇌과학의 발전이 우리가 알던 마음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다는 거죠. 네,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6년 현재 최신 신경과학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뇌를 네트워크로 또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로 보는 새로운 관점부터 시작해서요. 장내 미생물 이야기나 웨어러블 기기 같은 최신 치료법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개념이 방금 말한 그 삼위일체 뇌 이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뇌가 파충류, 포유류, 인간 순서로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서 진화했다는 거요. 이게 이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오래된 비유일 뿐이에요. 진화는 뭐랄까? 낡은 건물 위에 새 건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원래 있던 기본 부품들을 각 동물의 환경에 맞게 완전히 재배선하는 방식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현대 신경과학은 뇌를 갈등하는 층이 아니라 협력하는 팀으로 봅니다. 협력하는 팀이요. 네, 뇌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이 회사에는 크게 세 개의 핵심 부서, 그러니까 세 개의 핵심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걸 트리플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불러요. 세 개의 부서요. 네, 첫 번째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인데요. 아주 내성적인 미래 전략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획팀이요? 네, 외부 자극이 없을 때 활성화돼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또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하죠. 아, 그래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멍하니 있을 때 온갖 잡생각이 드는 게 다 이 기획팀이 일하고 있어서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서는 정반대 성격의 중앙집행 네트워크, CAN이에요. 아주 외향적인 현장 영업팀이죠. 영업팀이요? 외부 세계에 집중해서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이 회사의 CEO인 셀리언스 네트워크, SN이 있어요. CEO요? 네, 이 CEO는 우리 안팎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지금 당장 뭐가 가장 중요한지, 즉 셀리언트한지를 판단해서 기획팀과 영업팀 중 어디에 지시를 내릴지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아, 스위치. 예를 들어 길을 건너는데 차가 달려들면 CEO가 즉시 영업팀 지금이야 하고 스위치를 켜서 온 신경을 외부 상황에 집중시키죠. 와,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을 못하고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과거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DMM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제 의지박약이 아니라 우리 뇌라는 회사 CEO가 엉뚱한 부서에만 계속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바로 이 CEO, 사이언스 네트워크가 판단력을 잃고 고장난 상태예요. 위협이 끝났는데도 스위치를 끄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성적인 기획팀만 불러서 우리 망하면 어떡하지? 회의만 밤새도록 하는 거죠. 정말 끔찍하네요. 특히 우울증에서는 이 고장난 CEO가 기획팀과의 연결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면의 고통에 과도한 주요성을 부여하게 만들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의 루프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무서운데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뇌의 배선, 그러니까 커넥톰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신경학적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럼 한번 고장난 배선은 다시 못 돌리나요? 아니면 재배선이 가능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행히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재배선이 가능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명상이나 인지행동치료 같은 훈련들이 바로 이 CEO의 판단력을 되찾아주고 부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뇌 조직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뇌를 컨설팅한다는 개념이군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이 커넥톤 패턴을 fMRI로 분석해서 정신증 발병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요. 수면 부족과 우울증이 사실은 이 CEO 기능장애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문제라는 걸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뇌는 전쟁터가 아니라 CEO의 지휘 아래 협력하는 회사다. 그럼 이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뭘까요?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뇌는 세상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아니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예측하는 기계라는 관점이에요. 예측하는 기계요? 네, 우리 뇌는 과거의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실제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 예측과 비교를 하죠. 예측이랑 현실이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죠? 그때 예측 오류라는 게 발생하고 뇌는 이 오류를 줄이려고 자신의 예측 모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꿔서 예측에 맞추려고 해요. 불안과 스트레스는 바로 이 지속적인 예측 오류 상태라고 재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뇌가 계속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모델 업데이트를 못해서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의 뇌는요, 타인의 중립적인 표정을 보고도 저 사람이 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야 라고 계속 잘못된 예측을 내놔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가 들어와도 예측 모델을 수정하지 못하니까 예측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뇌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는 거죠.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마음 편하게 먹어가 아니라 뇌의 잘못된 예측 모델 자체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도록 돕는 일종의 재학습 과정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까 그 뇌회사 이야기랑 연결해보면 기획팀이 계속 엉터리 예측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뇌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한정된 신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예산이요? 네.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포도당, 호르몬 같은 자원들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래의 필요를 예측해서 이 자원들을 미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알로스타시스라고 해요. 신체 예산이라니 정말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만성 스트레스는 이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가요? 네. 만성 스트레스는 뇌가 미래의 위협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현재 필요 이상의 자원을 계속 끌어다 쓰는 예산 낭비 상태예요. 마치 월급은 300인데 혹시 모를 해고에 대비한다고 매달 400씩 쓰는 패닉에 빠진 사람 같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겠죠? 신용 불량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신체 예산의 파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아는 우울증의 핵심 증상들이에요. 무기력하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더 이상의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강제로 시스템을 셧다운시키는 겁니다. 비상 긴축 재정에 들어간 거죠. 와, 그래서 현대 스트레스 관리는 심리 상담에 앞서서 수면, 영양, 운동 같은 생물학적 예산을 확보하는 걸 최우선으로 강조해요. 예산이 없으면 뇌가 새로운 걸 학습하고 낡은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할 여력 자체가 없으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우울증이 에너지 관리의 실패, 그러니까 뇌의 파산 상태라니. 결국 뇌가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 그 정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 놀랍게도 그 정보원 중 하나가 바로 장이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마음이 머리에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 뇌축이라는 개념은 이제 정신건강의 핵심 변수입니다. 제2의 뇌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장에는 뇌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직감이나 배심 같은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던 거네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해요. 더 중요한 건 장에 사는 100조마리의 미생물이에요. 이 미생물 군단이 우리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90%나요?
네, 최근에는 특정 장내 미생물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불안 장애와 연관될 수 있다는 기전까지 밝혀지고 있죠. 장내 미생물이 제 기분을 좌우한다니 제가 제 몸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공생관계라고 봐야죠. 여기서 더 중요한 가설이 바로 신경염증 가설이에요. 신경염증이요? 네, 만성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으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장벽이 허술해지는 장루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장에 있던 독소나 유해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침투하는 거죠. 장에 있던 독소가 뇌까지 간다고요? 네, 그리고 이 독소는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 악요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요. 원래 뇌를 보호해야 할 경비원들이 갑자기 아군, 그러니까 뇌신경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로 인해 뇌에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우울증, 불안, 인지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경염증 가설의 핵심입니다. 우울증을 뇌의 염증 반응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죠. 와, 장내 독소가 뇌로 가서 염증을 일으킨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의 염증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정 유산균, 즉 사이코바이오틱스 연구가 아주 활발한 거예요. 아, 그게 그거군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특정 균주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불안을 완화한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보했어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먹는 건 뇌의 염증을 관리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부터 에너지 관리, 심지어 장내 미생물까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의 지도를 얻은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새로운 이해는 실제 치료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네, 드디어 정밀 정신의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정밀 정신의학이요? 네, 진단부터 객관적인 생물학적 지표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혈액 검사로 특정 단백질 활성도를 측정해서 우울증의 심각도를 파악하고 어떤 약이 잘 들을지 예측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fMRI 뇌 영상으로 같은 우울증이라도 뇌의 어느 네트워크 회로에 문제가 생긴 건지 바이오 타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뇌 회사로 치면 CEO의 문제인지 기획팀의 문제인지 파악해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보상 회로가 문제인 사람과 인지통제 회로가 문제인 사람은 전혀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죠. 심지어 스마트폰의 GPS 데이터나 목소리 톤 변화 같은 디지털 표현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우울증 재발 징후를 미리 예측하고 개입하는 기술도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치료법 자체도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치료의 정의 자체가 확장됐다고 봐야 해요. 약물은 스트레스로 위축된 뇌 시냅스를 빠르게 재생시키는 케타민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의사가 앱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앱을 처방한다고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앱이나 AI 챗봇이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보조하죠. 잠시만요. 자료에 보니까 귀에 뭘 붙이는 웨어러블 기기도 있던데 그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귀에 뭘 붙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한다는 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 TBNS라는 기기요? 네, 그건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경피적 미주신경 자극술인데 아까 말한 장 뇌축의 핵심 통신망인 미주신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미주신경이요? 네, 이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 그러니까 진정 시스템의 총책임자거든요. 그런데 이 신경 다발의 일부가 귀 근처 피부를 지나가요. 아, 그래서 귀에 붙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귀에 부착한 기기로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내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면 이 신호가 뇌로 전달돼서 과열된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강제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고장난 CEO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거네요. 진정해 하고요. 네, 그런 셈이죠. 이미 FDA 승인을 받은 기술입니다. 정말 SF 영화 같네요.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은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 같아요. 내 안의 원시 본능과 싸워 이겨라는 낡은 조언에서 이제는 고장난 뇌 네트워크를 재조정하고 신체 예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낡은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으로 이동한 거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과 뇌가 더 이상 신비로운 블랙박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또 최적화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네, 시스템. 네, 뇌 신경망의 균형을 회복하고 장 건강을 포함한 신체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뇌 유형에 맞는 정밀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2026년 뇌과학이 제시하는 통합적인 마음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현실을 예측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이나 무기력함은 과연 현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낡은 예측의 메아리는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그 낡은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작고 새로운 예측 오류는 무엇일까요?